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 2023년도 제1회 기출 예상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서부터 볼게요. 자, R1, R2, R3의 저항 3개를 직렬로 접속했을 때의 합성 저항값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우리 직렬이죠. 자, 요 저항, 그리고 요 저항, 요 저항, 3개의 저항이 직렬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전체 저항 RT는 자, R1 플러스 R2 플러스 R3가 되겠죠? 직렬이니까. 됐죠? 예,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다? 4번에 있다. 만약에 똑같은데 이게 병렬로 돼 있다. 그럴 경우에는 RT분의 1은 예,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직렬이고 얘는 병렬이죠? 이렇게 같이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저희가 이제 매년마다 기출 예상 문제를 이렇게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3년도 대비 공부하시는 분들은 2023년도 대비한 기출 예상 문제.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 제가 매년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대신에 이제 그 다음 연도로 바뀌면 다음 회차 거는 좀 이제 삭제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최신 트렌드를 기반으로 한 기출 예상 문제를 매년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이 좀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2번. 자, 그림에서 AB 간의 합성저항은 CD 간의 합성저항보다 몇 배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자, 여기 보시면 AB.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합성저항은 이렇게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브릿지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모양이 되죠. 실제 AB는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고 그리고 여기가 R이죠. 예, 그리고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그럼 요 RAB는 자, 우리 브릿지 회로에서 자, 요게 브릿지가 되죠. 마주보고 있는 저항이 곱이 서로 같으면 이 브릿지는 없는 것 같다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가 몇 R이야? 예, 여기가 2R이고 자, 여기가 몇 R입니까? 여기가 2R이죠. 자, 2R, 2R이죠. 그러면 2R, 2R의 병렬이잖아. 그러면 2R을 뭐로 나눠? 예, 두 개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R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뭡니까? CD 간에. 자, CD라는 건 요거 아니에요. 요거. 요렇게. 그럼 요것도 예, 실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C고요. 여기가 D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2R이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2R이죠. 그리고 여기가 R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요 2R과 2R은 뭐가 되는 거야? R이 되겠죠. 그래서 자, R, CD는 뭐가 된다? 자, 요거와 요거 두 개 병렬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요렇게 바뀌잖아요. 결국에. 이렇게 하나 더 그려보면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 되겠죠. 왜? 여기 2R, 여기 2R 요 두 개가 병렬이고 다시 그놈과 그놈이 병렬이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예, 2분의 R이 되는 거죠. 따라서 뭐 R, CD와 RAB 간의 관계를 물어본 거죠. 그럼 여기가 2분의 R이고요. 여기가 R이 되잖아요. 그쵸? 자, 이런 분수를 뭐라 그래? 번분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1. 어차피 이거 나눠져요. 그러면 외항이니까 예, 2배가 되겠네요. 답은 2번에 있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 조금 어렵죠? 근데 어려운데 이 문제 하나 해석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3번. 지중전선을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의 매설 깊이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뭡니까? 직접 매설식입니다. 그러면 직접 매설식이라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텁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텁하기를 하고 자, 여기다 뭐를 둬? 예, 트라프라고 하는 전선이 놓이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틀을 하나 둡니다. 이게 트라프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지중 케이블을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 모래를 이렇게 넣고 다시 트라프 뚜껑을 이렇게 덮습니다. 그리고 터파기한 흙을 대메우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주변에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 그럼 이건 뭐다? 중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자, 요 깊이 있죠? 요 깊이를 뭐로 잡겠다? 요 깊이를 1m 이상으로 잡는다라고 해요. 이게 KC 개정에 의해서 바뀌었죠? 그리고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몇이다? 0.6m. 요게 1.2m에서 1m로 바뀌었어요. 요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다? 2번에 있다. 그래서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몇 메다? 1m 이상의 깊이로 뭐가 해야 된다? 케이블이 매설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4번.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에 시설할 수 없는 배선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러한 특수 장소는 제가 이거 외워달라고 그랬죠. 금캐 합가해도. 금캐 합가 그리고 애덕. 애덕. 그래서 자, 금속관, 케이블, 합성수지관, 각, 금속재 가유전선관, 그 다음에 애자사용공사, 덕트. 그리고 몰드는 사용할 수 없어요. 몰드는 사용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시면 돼요. 자, 금속관 배선. 자, 금속관 배선은 여기에 있잖아. 그러면 금속관 배선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케이블 사용할 수 있어요. 합성수지관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가유전선관은 지금 이 순서에서 제일 마지막이죠. 여기 케이블 있고 여기 케이블 있잖아. 근데 여기는 제1조 금속재 가유전선관이잖아. 가유전선관.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우선순위 따지면 얘가 먼저고 얘네들이 먼저고 얘가 마지막이니까 얘는 사용할 수 없겠죠. 마지막 거는.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다? 2번에 있다. 이렇게 찾는 게 제일 쉬워요. 아니면 다 외워야 돼. 부식성 가스는 금속관, 케이블, 배선, 캡타이어 케이블, 그 다음에 합선수지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면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이거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고 가시라고 얘기를 하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5번. 변압기의 여자 전류가 일그러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일반적으로 변압기는 철심과 코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철심. 자, 요게 철심이고, 그리고 자, 요게 뭐가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2차 코일 이렇게 감겨져 있죠. 자, 그러면 자, 여기로부터 자, 무슨 전류? 여자 전류가 들어간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여자 전류에 의해서 뭐가 발생해? 자속이 발생되고 이 자속이 2차 측을 관통하면서 2차 측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합니다. 됐죠? 이게 변압기의 원리인데, 자, 여기서 이제 여자 전류, 이 여자 전류, 요 전류가 여자 전류인데, 요 여자 전류가 일그러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건 바로 철에 의한 특성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전류고, 이게 자속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철심이 있고, 거기에 코일을 감아요. 그리고 전류를 흘려보내면 그 철심이 자속으로 바뀌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전자석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철심에다 코일을 감아놓고 전류를 무한대만큼 올리면 무한대만큼의 자속이 나오느냐? 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전류와 자속과의 관계는 일정 시간 동안 일정 크기까지는 뭐다? 비례관계를 가져요. 그렇다가 아무리 전류가 증가돼도 자속이 변하지 않아. 바로 자속이 포화되는 시점이 옵니다. 이 상태에서 원래는 전류를 감소시키면 자속이 감소돼야 되는데 이게 감소가 되지 않고 본연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해. 요 부분만큼, 요 높이만큼의 뭐가 돼? 잔류 자속이 발생이 되고 이런 식에 대한 그래프 특성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에 대한 그래프 특성, 요거를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히스테리시스 손실 때문에 결국에 뭐가 되냐면, 자, 요거만큼에 대한 뭐 전류가 뭐가 된다? 예, 더해지는 효과가 발생돼요. 요거만큼에 대한 전류가. 왜? 자석이 이렇게 유지가 되니까. 요 자석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전류가 요건데, 이 전류가 결국에 뭐다? 철심이 그대로 잔류 자석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예, 이 전류만큼이 마치 어디에? 요 입력 전류에 포함된 것처럼, 플러스 예, 잉여 전력이 포함된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이 여자 전류가 결국에 뭐가 돼? 이런 식의 일그러지는 전류가 되는 거예요. 고조파 전류가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이 전류를 우리는 몇 고조파? 제3, 제5 고조파라고 해요. 제3, 제5 고조파. 그럼 이 제3, 제5 고조파가 발생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뭐다? 이 잔류 자석이죠. 잔류 자석 때문에. 이 잔류 자석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잔류 자석이 결국에 뭐다? 히스테리시스 현상을 야기시키는 놈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기 포화와 히스테리시스, 즉 잔류 자석 때문에 예, 여자 전류가 이렇게 일그러진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도 어떻게 해요? 저랑 같이 한 번씩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게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강의를 듣는 가장 큰 이유는 문답으로 공부하지 말고 이해 위주로 공부해달라는 뜻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6번. 자, 건수비가 2차 전압이 100V, 2차 전류가 5A, 그리고 2차 임피던스가 25민 변압기의 1차 환산 전압과 1차 환산 임피던스를 구하죠. 자, 이거는 건수비를 알고 계시면 돼요. 건수비. 자, 우리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했던 건수비. 알파는 자, n 적고 첨자 뭐야? 2분의 1. 그래서 건수비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외워달라 그랬죠. 자, 그리고 v 적고 첨자 뭐가 돼? 2분의 1. 자, 그 다음에 i 적고 첨자 얘는 반대로 바뀌어야 되죠. 1분의 2가 되고요. 그리고 임피던스 여기까지 외워달라 그랬잖아요. 예, g 적고 자, 얘는 첨자 뭐가 돼? 2분의 1 그리고 루트를 씌운다 이렇게 외워달라 그랬죠. 그래서 요식 건수비에 대한 요식 반드시 뭐 해달라? 암기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이 건수비에 대한 전압과 임피던스를 물어보는 거죠. 전압과 예, 임피던스 몇 측? 1차 측, 2차 측 줘놓고. 자, 그럼 첫 번째 전압부터 구해볼게요. 자, 전압 기억. 자, 얘는 알파는 몇이야? 예, 건수비가 2죠. 자, V2는 몇이야? 예, 2차 전압 100. V1. 이걸 못하면 안 되겠죠? 200이 돼요. 됐죠? 예, V1은 200이야. 그 다음에 니은을 구해볼게요. 자, 여기 루트 있잖아. 그쵸? 루트 2가 있으니까 여기는 한 번 더 적을게요. 알파의 제곱 그리고 g 적고 첨자 2분의 1. 자, 알파는 2니까 2의 제곱은 3입니다. 그리고 2차 임피던스가 20이고요. 여기가 G1이야. 그러면 G1은 자, 결국에 넘기면 되잖아. 그럼 요거 4고 요거 20이니까 8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80인 거 먼저 찾아보면 딱 봐도 1번에 답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어때요? 간단하죠? 그래서 건수비 제가 외우라는 것만 잘 외워주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2%, 리액턴스 강화가 3%, 부하 역률 80% 늦음일 때 전압 변동률은 몇 프로인가? 자, 여기에서 문제를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전압 변동률을 물어봐요. 전압 변동률. 자, 요 전압 변동률은 정확하게 따지면 예, 무부하 시 부하 전압, 그리고 여기 부하 전압, 그리고 여기는 무부하 전압이 되겠죠? 요게 전압 변동률인데 요거를 우리가 요렇게도 표현합니다. 퍼센트 저항 강화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의 뭐다? 사인 세타.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요게 퍼센트 저항 강화, 요게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다. 그래서 요 형태로 문제를 풀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퍼센트 저항 강화가 2%. 그리고 그때 이 역률이 몇이야? 80%, 0.8.
퍼센트 리액턴트 강화가 3%. 자, 그때의 무효율. 자,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이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0.6. 그래서 이거 계산기 쳐주시면 3.4. 자, 계산기도 공학용 계산기 이런 거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 저희 에듀피디 홈페이지에 오시면 요 공학용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들 다 알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 공학용 계산기 활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강좌 안에 다 넣어놨기 때문에 강좌 신청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다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공학용 계산기 한번 준비하시고 요거로 공부하시면 돼요. 답은 3번에 있다. 자, 문제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까지가 이론이고 어디까지가 뭐 기기고 이렇게 돼 있질 않아요. 이 출제 예상 문제는 실제 출제가 되는 것처럼 모의고사 형태로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더 현실성이 있습니다. 자, 8번. 변압기 효율이 가장 좋을 때의 조건. 자, 변압기 효율은 언제 좋다?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뭐가 된다? 예, 변압기 효율이 가장 좋다. 답은 1번이죠. 이건 간단하게 처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9번. 회로망에 임의의 접속점에 유입되는 전류의 합은 0이다라는 법칙은, 자, 이거 뭐냐면, 자, 하나의 단자점을 잡고 요 단자점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5개의 가지를 그립니다. 그래서 자, 요 가지로부터 들어가는 전류가 I1, 요 가지로부터 들어가는 전류가 I2, 요 가지로부터 들어가는 전류가 I3라고 하고, 자, 이때 나가는 전류를 I4, 자, 이때 나가는 전류를 I5라고 했을 때, 자, 볼게요. 자, 요 하나의 뭡니까? 접속점이죠. 요 접속점을 우리는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 자, 요 노드에 들어가는 게 10이야. 요 들어가는 거. I1 플러스 I2 플러스 I3. 얘가 10이야. 그러면 나가는 것도 10이어야 되죠. 그래서 I4 플러스 I5. 얘도 10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적으면 시그마 i가 되겠죠. 얘가 0이다 라는 법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한다? KCL이라고 해서 KCL. 자, 키르요프의 제1법칙이라고 합니다. KCL. 답은 3번에 있죠. 그래서 KCL에 대한 내용을 물어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의의 접속점에 출입하는 전류의 합은 항상 0이 된다. 즉 들어온 게 10이면 나가는 게 10이어야 한다라는 법칙입니다. 자, 10번. 20분간에 87만 6천 줄의 일을 하고 있다. 자, 이거를 킬로줄로 바꿔볼게요. 얘를 876 킬로줄 이렇게 바꿔볼게요.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전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얘가 킬로와트니까 킬로줄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 일은 워크죠. 그래서 W, 얘는 전력 P와 시간에 대한 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의 단위가 뭐가 된다? 예. 자, 원래는 이제 와트 아워, 뭐 킬로와트 아워에 대한 단위로 많이 사용하고요. 얘는 다른 말로 뭐 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와트 세크가 뭐가 된다? 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P죠. P는 W를 T로 나눠야 돼. 자, W가 킬로줄이니까 얘는 킬로와트로 답이 나올 겁니다. 킬로로 이미 환산했기 때문에 876이고, 자, 시간은 자 20분이잖아. 20분이니까 초로 바꾸면 60초를 해줘야 돼. 요게 세크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기 찍어주시면 0.73 나올 겁니다. 그래서 0.73 킬로와트가 된다. 답은 1번에 있죠. 요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문제 어때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만 충분히 풀 수 있으시면 이러한 문제들 다 가지고 놀 정도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1번 문제. 자, 부하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전압계와